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CEO를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주식회사 에임스의 최성훈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CEO 하니까 말 그대로 정말 청년이시네요.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젊어 보이시는데,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주식회사 에임스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는 배터리 공유 충전 플랫폼인 나노를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임스의 최성훈이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이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이제 친환경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요건 이게 충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팀이고, 예. 예, 배터리를 기준으로 많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 예. 얼마나 그럼 연구 개발을 하신 거예요? 시작은 이제 회사 자체는 시작한 거는 2018년도 7월부터 하긴 했는데, 예. 그 전에 저희가 이제 1세대 퍼스널 모빌리티 이제 고풀이라고 하는 이제 관광지에서 흔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제 그 플랫폼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결국은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 이제 28년도부터는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더 이제 편하게 쓰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화재도 많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배터리란 사업에 연구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전공도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전공은 IT고요. 네. IT인데 실제로 전공을 따라가진 않았죠. 예. 이제 해외 이제 무역 이제 상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하게 이게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근데 해외를 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중국 같은 데를 가보면 예. 상하이 같은 곳이 저희보다는 환경이 좀 더 이렇게 깨끗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할 수 있지만, 네. 거기는 이미 이제 내연 기관들을 타지 않는, 이제 매연이 나오는 걸 타지 않고 다 전기로 바꾸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가 많이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우리보다 한 국내에- 발 앞서가고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다가 이렇게 도입을 해봤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생각과 도입과 시장의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이제 국내는 좀 특이하게 이제 뭐 오르막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것들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 교환 충전 시스템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게 된 건데 준비하게 된 특별한 계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그 부분을 보고 거기서 착안을 하신 건가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해외 상사 근무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무역적인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것들 잘 알다 보니까 제 주변인이 전기 모빌리티를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정식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서 이게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그 대행 무역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예. 해줬는데, 그 모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외부로 나갔는데 횡단보도를 한 5개 정도 건넜거든요. 네. 건널 때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아, 네. 이건 뭐예요? 그때 이거를 우리나라에 액티비티가 많지 않으니 관광지의 액티비티화 하면 굉장히 잘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당시에 그거를 이제 각종 이제 관광지에다가 플레이스를 했는데 잘 됐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빌려주고 이제 판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워낙 또 이제 문제점도 많고 당신 기술적 집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충전이 또 부족하니까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불가능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배터리를 계속 연구를 해왔죠. 그게 예. 거의 한 6년 이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모빌리티를 들여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뜨겁구나 많이 라는 걸 뜨거웠습니다. 느끼셨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배터리 충전 시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을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사업의 바로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간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저희가 당시 모빌리티를 이제 그 시장에 많이 내놓았을 때
당시만 해도 이 전기 자동차처럼 이제 배터리가 빌트인이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 구조가 대부분 다 아파트잖아요. 주차장에서 충전하면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 네. 배터리를 좀 빼달라. 아,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처럼 빼달라고 해서 빼는 모듈을 개발을 했더니 다음에는 무겁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유소를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고 이 배터리는 언제든지 상시 충전돼 있는 제품을 편하게 빌려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편하게 표현을 드리면 배터리 이제 교환 스테이션 예. BSS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개발을 하게 됐죠. 예. 그야말로 뭐 사람들의 민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제품 개발에 반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예. 네. 앞서서 전공은 IT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혹시 대학 졸업하고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실제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연구소, 그러니까 교수님 추천으로 IT 연구소에 있었고, 예. 당시에 이제 통신 장비 개발을 통신 장비 예, 개발. 예, 통신 분야에서 개발을 좀 하다가 이게 사실은 저는 IT가 굉장히 제 인생에 굉장히 좋은 취미이고 친구였는데 이게 직업이 되니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워낙 좀 이제 해외에 관심도 많고 또 외국어를 당시에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역을 그냥 무작정 해보고 싶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굉장히 해외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이제 기업에서 많이 유통하고 OEM도 하고 ODM도 했었고 이제 큰 규모의 생산도 해보고 했었던 좀 MD 역할들을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1세대 전기 스쿠터 고프리 그것도 개발을 하신 게 직접 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을 한 게 맞고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바이크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제로 정말 이제 하나하나 요소를 직접 조립을 해서 이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공급을 했었던 제품입니다. 예, 예. 그거는 아직까지 뭐 유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 전기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당시는 뭐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지만 좀 네.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 오토바이도 이제 일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분야는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은 친환경 환경부에서 정책상 주시는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이제 모빌리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예. 그리고 배터리 기술 특허만 100여 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게 다른 곳보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예, 예. 이제 좀 굵직굵직한 핵심 특허들보다는 굉장히 요소 특허들을 꼭 내서 향후에 이 에너지 충전 시장에서 진출했을 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꼭 방어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좀 성취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여 건 이상 출원했고 현재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관심을 갖고 뭐 계신 상황인데 배터리 충전 분야를 특히나 이렇게 주목을 한 건 앞으로의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더 주목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부터 이제 큰 뭐 대기업의 대표님들한테 전기차 시장은 저는 올 것 같습니다라고 예.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정확히 몇 년도죠? 그게 이제 코로나 훨씬 전이니까 네. 16년도, 16년도, 17년도인데 17년도. 예, 네. 당시에는 아직 멀었어. 앞으로 예. 10년 뒤야, 20년 뒤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배터리 분야를 생각하기 전에 환경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이제 뭐 기후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 결국은 다 이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과정을 꼭 해야 되면 전기 모빌리티를 타는 게 맞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중국 상하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경험했었던 그런 좋은 환경들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좀 빠르게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느 다른 이제 기업들보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팀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그야말로 뭐 이제 친환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택이 아니라 네. 필수가 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의 이런 흐름을 아주 잘 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특히나 그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준 혜택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사업으로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코로나 시대에 배달 대행 업체들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결합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 이륜차 특히 이제 오토바이로 표현하는 것들에 네. 대한 이제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고 할 수 없는 거는 결국은 이 모빌리티들이 결국 물류를 계속 이동을 시켜주고 이제 산업 전반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과정에 굉장히 예. 핵심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동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배달 대행이 상황을 했잖아요. 예. 그만큼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죠. 네. 근데 그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런 이제 배달 대행사들이 이런 전기 오토바이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현재 저희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라이더 한 분이 하루에 한 150km씩 타세요. 네. 그러면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면 뭐 수백 킬로를 가지만 전기 오토바이는 작다 보니까 한 번 충전하면 많이 가야 50km 못 가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충전을 4시간씩 해야 되니까 일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을 하는데 시간 자체가 4시간이 걸리는 네.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아직 뭐 기술적으로 더 이제 성숙해지면 좀 당겨지긴 하겠으나 이게 행정 자체가 작다 보니까 네. 좀 빠르게 충전하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도 좀 위험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라이더가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관점에서는 저희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에너지를 안전하게 충전하고 그런 걸 관장하고 있으면 그냥 일을 하다가 주유소 가는 것처럼 배터리를 교체해서 바로 일을 또 할 수 예.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품화가 됐고 서비스를 한 지는 약 1년여간 됐는데 저희가 부산에서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예. 네. 부산에서 이미 많이 늘었어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우연치 않게 시작은 이제 부산에서 했고 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서울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오랫동안 잘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가 잘 돼서 올해 좀 좋은 성과를 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KT와 함께 올해 약 550기 정도의 스테이션을 지금 예. 플레이스를 하는 상황이 돼서 서울도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km를 타는데 4시간 정도 충전을 하는 거를 네. 시간을 절약해서 그때그때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150km를 교체를 하면은 몇 번이나 하루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가 100%에서 0%가 될 때까지 탑승을 할 거라고 네. 저희도 이제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유를 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기름이 이제 휴일료나 기름이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주유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보일 때마다 이렇게 충전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횟수로 몇 회를 한다라고 좀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 일을 하면서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는 교체하는데 약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4시간 전기 충전할 거를 지금 예. 10초 만에 교체하는 방법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야말로 획기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인터뷰를 했죠. 그러니까 예. 몇 번을 교체하시고 계세요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보일 때 그때 바로바로 한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 이제 그 편의점들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편의점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배달을 수행하는 이제 상권 위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데를 할 때마다 하니까 사실 예. 횟수가 많이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교체하는데 뭐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혹시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전기 에너지다 보니까 이게 그 기름을 넣는 것보다는 약 3배,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의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예.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회당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무제한 요금제라고 해서 정액제로 약간 14만 9천 원에 이렇게 보급을 드렸었는데 아, 네. 올해는 저희가
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닿아서 올해 저희와 이제 서비스 계약을 하고 계시는 이제 배달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요금제 재편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에임스 덕분에 뭐 배달 대행 업체, 뭐 전기 이륜차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뭐 친환경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주 고객층이 배달 대행 업체만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이행정 이제 오토바이를 탑승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아무래도 배달 대행이다 보니까 예, 예. 저희 제일 주요 고객이라고도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행정을 하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KT 서비스라든가 실제로 탑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희 고객이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잠잠해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달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으나 예. 좀 안타깝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예. 뭐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본잡을 갖고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투잡으로 배달을 하고 있으세요. 네네. 그런 분들도 저희 고객이시죠. 그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현재는 저희 모빌리티 외에 이제 큰 기업들 이제 뭐 KR 모터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대동 모빌리티 뭐 E3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모빌리티사들의 전기 오토바이가 저희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예. 저희 다 에너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제품들도 친환경 보조금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개인 유저분들도 이제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네. 정말 최근 들어서 뭐 말씀드린 대로 배달 대행 시장이 획기적으로 상당히 커지면서 뭐 이 에임스의 교체 충전 시스템이 앞으로 더욱더 각광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미 뭐 관련 분야에서 사업 확장을 더욱더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는 이제 그 계기가 참 네. 되면서 제가 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네. 사실 이 서비스를 하는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유는 이게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에너지를 상시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주유를 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네네. 주유도 보시면은 주유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유 기름을 대는 정유사가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행위 플러스로 전기 이륜차 뭐 유지 보수 AS 서비스를 다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좀 했고 네. 그랬는데 또 그게 잘 되다 보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큰 기업들 이제 KT와 함께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수량의 스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는 데다가 지금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KR 모터스부터 다양한 모빌리티사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하면서 네. 이 시장 자체를 키워가고 이제 친환경 배달 문화를 이제 정말 선도할 수 있는 네. 이제 상황들을 좀 만들게 되어서 저희가 너무 좀 기쁘게 생각하고 이게 확장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회사의 성장성만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작년 대비 약 20배 이상을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어서 네. 좀 기분 좋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서 하나의 배터리의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이 전체 시장에 또 이제 공급하고 시장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노력들을 하셨을지 뭐 이제 상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전기 이륜차 에너지 사업 말고도 직접적으로 전기 이륜차 공급까지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전기 이륜차 공급을 이제 작년 저희도 이제 친환경 뭐 사업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 이제 제품을 이제 저희도 가지고 있고 네.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시장에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에임스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를 제조 생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동차만큼 어렵고 큰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해외 OEM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던 이제 그 행위를 하다가 그냥 금년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KR 모터스나 이제 그 굵직굵직하게 잘하고 계시는 기업들과 콜라보를 통해서 오토바이는 저희가 저희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예. 유통 서비스를 하고 유통 서비스요? 생산은 이제 그런 이제 전문 기업들에 예. 맡겨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모빌리티 라인업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에너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약 지금 6기종 정도는 저희가 이미 확보가 돼서 저희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서비스 자체를 좀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모빌리티 사들도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돼가니까 다양한 저희 에너지를 기준으로 이제 배터리를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큰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직접 뭐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유통하는 그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통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전환을 한 거죠. 네. 실제로 그럼 뭐 판매나 유통까지 뭐 대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저희가 약 1천여 기 이상 판매도 했었고 예. 판매를 했었고 지금 이제 유저분들이 아직 좀 탑승은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도 저희 에너지 플랫폼 이용을 하실 수 있고 하고도 계시고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에 좀 전념하고 지금 서비스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데 많이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제품을 많이 유통하기보다는 좀 이제 기술 개발에 많이 전념을 하고 예. 국가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전기 이륜차가 많이 보급이 돼야 그 배터리를 쓰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 성장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전하는 플랫폼 하나의 모빌리티를 적용한 이제 모델들이 대다수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들이 이미 많이 익숙해 있고 편하게 탑승하고 계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의 뭐 혼다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모빌리티랑 비교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사실 전기 오토바이가 아직까지는 뭐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불편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어디든 주유소를 갈 수 있고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경치성이 예. 있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큰 그 혜택들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 같이 하나의 충전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모빌리티들이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선택권도 넓어지고 정말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고 안정적인 에너지까지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이 시장 형성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큰 이제 활로들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더욱더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배터리와 에너지에 집중해야 이제 그 기업들과 함께 콜라보하고 이제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도 함께 선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전기 자동차와 사실은 시장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충전을 할 때 빠르게 충전할 것이냐, 배터리를 교환할 것이냐에 대한 이 양자 구도에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도 굉장히 작아요. 예. 얘를 빠르게 충전한다라는 고속 충전 개념을 가져갔을 때의 그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한다라는 그 배터리가 다 규격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 규격화에 거의 맞는 제품들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와서 이 스테이션에 왔을 때 내가 몇 시간이 충전이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자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다 보니까 예. 만족도도 그렇고 실제로 경제성에서는 진짜 엄청난 차이를 주는 이 충전 서비스 자체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예. 저희 거에도 장점은 저희 제품은 이제 전기 자체를 이제 그 전기 자동차 충전기는 할 때는 이제 전기 공사들을 꼭 해줘야 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통신까지 다 일체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220V나 이제 일반 단상에도 연결해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서 편의점 등지 이제 이런 곳들에 많이 설치가 되는 이제 장점들을 또 가지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자부심이 느껴져요. 네.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큼 뭐 이 사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네. 뭐 연구 개발을 꾸준히 또 오랫동안 하셨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노력이 지금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사업 초기에는 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미 열려 있는 좀 안정적인 시장에 도전한다기보다는 사실 전기차나 전기 이륜차 배터리 분야는 제가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아직 좀 먼 미래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사실 투자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아, 이게 멀었어라는 이 느낌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죠. 예, 뭐 이제 자금 유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고 좀 그랬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 뭐 신용보증 기금이나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이 당시에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잘 기획하고 준비를 잘하면은 좀 이제 초기 창업 자금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한 반년 이상 준비를 해서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좀 잘 선정이 돼서 초기에는 좀 자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시작을 했죠. 네. 몇 명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혼자 했습니다. 혼자서요? 네. 그러면은 혼자 연구 개발을 다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까 1세대 퍼스널 모빌리티를 했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 실물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품을 만들어서 선보인다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그 제품을 좀 스피노프하는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준비 단계는 혼자 했었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의 그 개발팀이나 인력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지에 대한 그 안들은 가지고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몇 명까지 늘어났나요? 현재는 저희가 직원이 약 26명 정도 되고 네.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한 50여 명까지는 저희가 좀 확장이 되고 있고 매달 한 이제 예. 3, 4명씩 지금 저희가 구인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쉽진 않네요. 아우, 혼자 시작하셔서 이제 거의 30명 가까이 네. 직원이 늘린 상황인데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이죠. 네. 그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보니까 국내 5년차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무려 30%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데스밸리의 위기는 없으셨나요? 창업 초기에? 뭐 제 주변에도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선후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저만 이렇게 위기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회사만 이렇게 힘든가 매번 힘든가 했는데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 그 극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노하우들이 또 있으시고 저 같은 네. 경우도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비전만 갖고 했다기보다는 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스텝을 쌓아갔던 팀이다 보니까 데스밸리가 올 때쯤에 때마다 이 좋은 투자자분들을 계속 만나게 됐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시드 투자를 받았을 때 그 다음 투자를 위해서 달렸다기보다는 그 시드 투자를 갖고 이제 좋은 성과를 내서 또 이렇게 데스밸리를 넘어가고 또 이제 한 데스밸리가 왔었을 때는 또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에선 배터리 연구를 집중을 하는 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라 큰 국책 과제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배터리 관련된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이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고 재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국책 과제 규제 특구에도 들어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많이 걱정하지는 않고 회사를 성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예. 뭐 중간중간 힘들 때 네. 사실 뭐 좋은 투자자가 나타났다라고 뭐 운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 없이 운이 따라주진 않죠.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그럴 때 어려울 때 극복을 하셨나요? 제가 일단은 멘탈이 강한 편입니다. 네, 좀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편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이제 이게 잘 될 때만 생각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회사를 창업하기 전과 후가 바뀐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항상 이제 리스크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점이긴 한데 멘탈이 막 흔들리고 무너질 때는 주변에 이제 많은 선후배분들에게 이 고민을 정말 솔직하게 창피한 게 사실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포장을 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고민 상담을 했었을 때 그들도 포장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창피함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경험에 빗대어서 굉장히 솔직함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멘탈 관리도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 자전거 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좀 야외 환경을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좀 머리가 아프고 좀 그러면은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그냥 한두 시간을 이렇게 걸어 다닌다든가 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예, 기분 전환을 통해서 좀 멘탈을 이겨내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제 그냥 그러니까 걸어다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인들하고는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해소 방법을 찾아라라는 네. 건데, 네. 자, 아무래도 사실 창업할 때는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해야죠, 뭐 투자 유치해야죠, 홍보해야죠, 마케팅해야죠. 여러 가지 직군별로 분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직원 구성들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음,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는 조금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직업군이면은 굉장히 좋은 경력직들을 이렇게 좀 채용할 수가 채용하면서 있죠. 흡수하면서 회사를 안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 분야는 정말 다 생소했었던 거예요. 네. 아니면 대기업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기술을 쌓고 그 경력을 쌓는 친구들이 다 오래된 경력을 갖는 담당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팀을 구성을 할 때 이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긍정적이고 좀 어느 정도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구인을 했고 저희 기술팀 기술본부장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한 5살 때부터 인생의 첫 친구인데 예. 어느 순간 보니까 잘 성장해서 같이 합류해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팀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정성 외에 이제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래성을 같이 계속 이렇게 심어줘야 그러니까 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그런 목표를 어떻게 심어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은 그래도 저와 함께 해준 저희 팀들이 좀 좋게 봐주셨는지 정말 저희는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다 열심히 한다고. 네. 다 막 자부심이 이렇게 차가지고 엄청 기분 좋게 일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또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해서 많이 팀원들을 구성하게 됐죠.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인력 구성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규모가 작은 회사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하면은 큰 회사로 가는 이제 인재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느 보상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제도가 잘 마련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이게 중견 이상의 회사를 다녀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크다 보면 이제 복지 이런 안전 시스템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카피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해봤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상과 직원들이 원하는 보상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예를 들면 연차제 자체를 좀 더 그냥 연차제만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회사는 연차제는 있는데 휴가가 따로 없는 연차를 휴가로 써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연차제는 따로 주고 휴가를 또 따로 주고 뭐 예를 들면 야근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근을 하는 거는 좀 직무 수행에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의미였냐면 야근을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됐던 거예요. 아, 제 시간 안에 또 일을 끝마쳐야 된다는 예. 부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갖고 직원들이 목표를 갖고 성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근무제 같은 경우도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해서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아,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그 휴가나 연차 같은 거를 쓸 때 눈치 주는 좀 그런 이제 그 관행들이 굉장히 별로이기 때문에 예. 그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놀아야 네. 그러니까 회사를 재밌게 만들어야 와서 능률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즐거운 회사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분위기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뭐 이제
사람이 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이제 먹어야지 좀 네. 예전이 풀리잖아요. 네. 그래서 다과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마구마구 살 수 끊이지 있도록 않게. 예 해서 아침에 오면 다 이렇게 아침밥을 먹고 있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식사는 전부 다 제공하고 있고 뭐 특별 보상제 뭐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과급들이 지급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성과가 나는 만큼은 또 성과급도 지급을 하고 예. 뭐 직무에 맞게 성장한 만큼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후하게 예, 하고자 하고 그들이 이제 잘 성장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전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제 생각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생각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취업 준비하신 분들 이 방송 꼭 보시고 에임스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에임스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좀 잡고 계신가요? 저는 배터리를 무선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사람,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나 사람들이 에너지를 쓰려면 사실 한국전력공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에너지를 쓸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배터리라고 하는 그 스토리지가 생기고 나니까 충전할 때까지는 이제 전력공사의 제어를 받지만 얘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도 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관리 소홀의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화재도 나고 사고도 나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무선 에너지 글로벌에 있는 무선 에너지를 관리 관제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무선 에너지 전력공사 글로벌 전력공사가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회사가 잘 성장이 되면 국내 뭐 이제 상장이나 IPO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를 하고 예. 지금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을 또 목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선후배님들 다 똑같겠지만 나스닥 상장 꿈 네. 꿔야죠. 포부가 아주 크시군요. 네. 네, 꿈만 큽니다. 예, 국내로는 만족 못 하겠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플랫폼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뭐 베트남이나 이제 아시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오토바이가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들도 결국은 전기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배터리 에너지를 쓸 것인데 그거를 한국같이 이제 기술력 좋고 이제 실력 있는 팀들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글로벌 제한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성장해서 나스닥까지 한번 가보자 네. 생각이죠. 네. 나스닥에서 보게 될 에임스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에임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